네, 안녕하세요. 코어 자바스크립트 4주차 함수 내부에서의 디스 발표를 맡게 된 강동훈, 최나경, 홍수지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함수로서 호출할 때 함수 내부에서의 디스, 그리고 콜백 함수 호출 시 함수 내부에서의 디스, 생성자 함수 내부에서의 디스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함수로서 호출할 때 함수 내부의 디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이 함수 내부에서 디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책의 일부분을 잠깐 발췌해 왔습니다. 어떤 함수를 함수로서 호출할 경우에는 디스가 지정되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함수로서 호출할 경우에는 호출 주체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디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는 수많은 설계 미스들과 버그들 중 하나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글라스 크로포드라는 분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기도 했고요. 수업 시간에도 종종 언급이 됐었고 저희 책에도 나왔었던 제이슨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자신의 저서 자바스크립트 더 굿 파츠에서 함수 호출은 메서드 호출보다 더 복잡하다. 메서드 호출에서는 디스가 객체에 바인딩되지만 함수 호출에서는 디스가 전역 객체에 바인딩된다. 이것은 실수였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서드 호출에서 디스가 객체에 어떻게 바인딩 되는지, 함수 호출에서는 또 어떻게 바인딩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실수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여기 예시 코드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보자면 오브젝트1이라는 객체가 선언되어 있고 내부에는 아우터라는 프로퍼티와 오브젝트2라는 객체가 또 선언되어 있네요. 아우터 프로퍼티 내부에는 이너 펑션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고요. 오브젝트2 내부에는 이너 메소드라는 프로퍼티가 또 할당이 되어 있네요. 일단 천천히 한 줄씩 보면서 어떤 식으로 코드가 실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첫 번째 줄에서는 객체가 생성됩니다. 객체 내부에 있는 아우터 프로퍼티에 익명 함수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변수 오브젝트1에 할당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로 내려가서 오브젝트1에 있는 아우터 프로퍼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브젝트1에 있는 아우터에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게 되고요.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면서 호이스팅, 스코프 체인 정보 수집, 그리고 디스 바인딩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아우터 앞에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아우터를 메서드로 호출하게 된 거고요. 따라서 이 디스에는 오브젝트1이 바인딩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오브젝트1의 객체 정보가 출력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로 와서 이 호이스팅된 변수 이너 펑션은 아우터 스코프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지역 변수입니다. 이 지역 변수에 저희는 익명 함수를 할당하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서 이 이너 펑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네 번째 줄로 올라가서 아까랑 똑같이 이너 펑션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아까 아우터를 호출할 때랑은 또 다르게 함수를 호출할 때 점이 없었기 때문에 디스가 지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스코프 체인상의 최상위 객체인 전역 객체가 디스에 바인딩 되게 되죠. 그래서 윈도우 객체 정보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호이스팅된 오브젝트2 역시 아우터 스코프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지역 변수입니다. 여기서 객체를 다시 할당하게 되는데요. 그 객체에는 이너 메소드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하고 이 이너 메소드라는 프로퍼티에는 앞서 정의된 변수 이너 펑션과 연결된 익명 함수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12번째 줄에서 오브젝트2의 이너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2 이너 메소드의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오브젝트2의 이너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앞에 점이 있었으니까 역시 메소드로 호출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디스에는 오브젝트2가 바인딩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2에 객체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디스 바인딩은 함수를 실행하는 주변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 앞에 점 또는 대괄호 표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디스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내부 함수에서의 디스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bj 아우터를 호출하여 아우터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콘솔 로그 디스 부문에서는 아우터를 메소드로서 호출했기 때문에 마지막 점 앞에 객체 obj가 바인딩됩니다. 두 번째 콘솔 로그 디스에서는 inner 펑션 1이 함수로서 호출됐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스코프 체인상의 최상위 객체인 전역 객체를 바인딩합니다. 세 번째 콘솔 로그 셀프에서는 inner 펑션 2가 함수로서 호출됐음에도 전역 객체가 바인딩되지 않는데요. 바로 변수 셀프의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저장해서 내부 함수에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스를 저장한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디스는 현재 실행 컨텍스트에 의해 결정되는 동적인 값이죠. 그래서 아우터 메소드로서 호출될 때의 디스는 obj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아우터 스코프에서 셀프 변수의 디스 값을 할당하면 obj 객체의 참조가 셀프 변수에 저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nner function 2 함수가 호출이 되고 콘솔 로그 셀프가 실행될 때 아우터 메소드의 실행 컨텍스트에서 디스로 참조된 obj 객체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콘솔 로그 셀프를 콘솔 로그 디스로 바꾸게 되면 obj 객체를 찢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전역 객체를 찢게 됩니다. 앞에서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변수의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직접 저장하는 것인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수의 상위 스코프에 디스를 직접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클로저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변수의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직접 저장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디스는 실행 컨텍스트에 동적으로 바인딩되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에 직접 할당하거나 저장하는 값이 아닙니다. 참조하는 것이죠. 디스는 함수가 호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참조하고자 할 때는 클로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저는 함수와 그 함수가 선언된 렉시컬 스코프의 조합이며 내부 함수가 상위 스코프의 변수를 참조할 때 클로저가 형성됩니다. 이제 클로저를 사용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예시에서 먼저 inner function 1 함수 내부에서 셀프 변수를 선언하고 디스 값을 할당하죠. 이때 디스는 obj 객체를 가리킨다는 걸 이제는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후에 inner function 2 함수 내부에서 셀프 변수를 참조하여 출력합니다. inner function 2 함수는 inner function 1 함수 내에서 정의되었으므로 inner function 2에서 셀프 변수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이는 inner function 2 함수가 inner function 1 함수의 렉시컬 스코프를 가지며 inner function 1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된 클로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첫 번째, obj inner function 1을 호출하면 inner function 1 함수 내에서 inner function 2가 실행됩니다. 두 번째, inner function 2 함수는 inner function 1 함수의 렉시컬 스코프에 접근하여 셀프 변수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셀프 변수에 할당된 디스 값인 obj가 출력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변수 셀프가 클로저가 아니라 inner function 2 함수가 클로저입니다. 그리고 클로저는 내부 함수가 상위 스코프의 변수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함수 내에서 디스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클로저랑 바인딩까지 좀 섞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콜백 함수 호출 시에 함수 내부에서 디스가 어떻게 선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콜백 함수가 어떤 친구인지 예시 코드와 함께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콜백 함수의 사전적 정의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함수 A의 제어권을 다른 함수 또는 메서드 B에게 넘겨줄 때 이 함수 A를 저희가 콜백 함수라고 하고요.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예시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 왼쪽에 이제 add라는 함수와 log result라는 함수가 있죠. add라는 함수는 보니까 뭐 인자로 받은 값을 더해서 콜백이라는 함수에 그 결과값을 넣어서 반환해 주는 것 같고요. log result라는 함수는 콘솔 로그에 결과값을 인자로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함수 A와 함수 B는 무엇일까요? 먼저 log result 함수가 함수 A가 되게 되고요. add 함수가 함수 B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add 함수 내부에 지금 log result라는 함수를 저희가 인자로 받게 되죠. 그렇다면 log result 함수가 코드의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될지는 add라는 함수의 내부 로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콜백 함수가 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음엔 이제 콜백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함수 내부에서 디스가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모두 콜백 함수를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 예시들의 설명보다는 각 예시들의 디스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먼저 1번, 2번 예제는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대상이 될 디스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1번의 디스는 setTimeout 함수가 호출될 때 실행 컨텍스트에 따라 동적으로 결정이 되고 2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for each 메소드가 호출될 때 실행 컨텍스트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따라서 1, 2번 모두 전역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2번 예제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어, 2번 예제는 메소드로 호출이 된 것이니까 디스를 가리키는 것은 전역 객체가 아니라 for each를 호출한 배열 1, 2, 3, 4, 5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for each는 이러한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4번 디스 아규먼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 아규먼트는 MDM 문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콜백을 실행할 때 디스로 사용할 값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디스가 배열 1, 2, 3, 4, 5를 가리키려면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array에 배열 1, 2, 3, 4, 5를 넣고 array.forEach로 호출하면서 디스 arg의 값을 넣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호출할 대상을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디스가 array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 아규먼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역 객체를 가리키는 게 맞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 예제에서 디스는 이벤트 리스너에 등록한 콜백 함수 내에서의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document query selector A로 가져온 해당 버튼 요소를 가리키게 됩니다.